안녕하십니까, 생각의 힘입니다. 오늘은 조던 김장섭의 책, 그리고 그 책에서 나온 마이너스 3% 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내일의 불안은 책이었어요. 제가 미국 주식에 처음으로 관심 갖게 해준 책이죠. 이 책에서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재테크의 중심이 이동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국이 산업화가 진행되던 예전 시기에는 도로가 많이 놓이고 공장이 지어지고 논밭이 아파트로 변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대규모의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집중이 되고 기업도 대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생성되었고, 이런 양극화 시대에서는 1등 자산을 사야 된다는 게 이 책에서 많이 얘기하는 테마였습니다. 한국에서 주거지로서의 1등 자산은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좋은 자산인 걸 알아도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계 1등 주식은 매우 쪼개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소액이지만 아주 조그만 덩어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그런 말을 했었죠. 좋은 기업이 있으면은 아예 인수하는 거를 추구하는데, 그래도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에 조금이라도 소유하는 거를 추구하지 저품질의 보석을 사진 않는다. 그게 1등 주식을 산다, 혹은 정말 좋은 자산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인상 깊었던 메시지입니다. 이미 많이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것과 별개로 저한테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이런 거가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그 최저임금이나 자본 대비 최저 수준의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수익만 보장하며 본사가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속해서 사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계속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익은 크게 가져가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투자하는 신도시의 상가 분양은 상권 형성이 오래 걸려서 버티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공실이 너무 오래 나서 그동안의 그 이자 비용이 회수가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이런 온라인 스토어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오프라인 매장의 설 자리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대 앞이나 이런 데에 이제 옷가게가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전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간다거나 홍대 앞에 분위기 좋은 클럽에 가서 음악을 듣는 수요라든가 길거리 문화 공연이 있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이제 온라인에서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세계 1등 주식에 꾸준히 투자했을 때 성과가 매우 좋았다, 이런 백테스트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세계 1등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 시가총액 1등,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애플이죠. 얼마 전에 아람코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이 1등이더라고요. 그리고 공황의 계좌가 녹는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황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본인의 실패 경험에서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하다가 공황이 와서 떨어지면 팔고 무서워서, 그리고 오르면 오르는가 보다 다시 사고,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TQQQ 가격 기준으로 마이너스 14%, 플러스 12%, 마이너스 10% 이런 숫자들이 자주 떴습니다. 이미 한 달 안에 마이너스 3% 이상이 4번이 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패턴 4번에만 반응을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몇 번의 부안회동 만에 이미 계좌가 마이너스 20%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공황 매뉴얼인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 이상 빠지는 게 한 달에 4번 있으면 공황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과거 대공황이나 닷컴 버블, 그 다음에 신용 등급 강등 위기 이런 공황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4번 공황 시그널을 떴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주가가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황을 피해 가야 된다. 그리고 공황 시기에는 이렇게 부안회동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부의 시그널이라는 후속작에서는 그동안 봐왔던 공황 시그널이 작동을 마이너스 3%가 한 번, 두 번밖에 안 떴을 때 이제 전량 매도하고 전량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장에서 소외가 돼서 좀 최소한 덜 소외되는 방식으로 이제 다른 대응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이제 V자 반등에 대비한 V자 리밸런싱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공황 탈출 시그널입니다. 한 달 동안 나스닥 마이너스 3%가 추가로 뜨지 않으면 공황이 끝났다고 봅니다. 혹은 한 영업일 동안 나스닥이 상승하면은 이것도 탈출을 봅니다. 대장주 기준으로 이제 V자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10% 상승하면은 이것도 공황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V자 반등 리밸런싱 시나리오는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5% 빠질 때마다 10%씩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인 91달러가 되면은 이제 공황 중이라도 현금을 없이 전부 들어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버티는 거죠. 현재는 136달러 정도 수준으로 현금 반, 주식 반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이 V자 리밸런싱 시나리오입니다. 내 삶에 적용할 것이 있다면 공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존중하며 버티자. 제가 장기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호황도 있을 것이고 공황도 있을 것입니다. 공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황이 있음에도 장기 투자하기로 한 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공황에는 더더욱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합니다. 싸다고 몰빵 투자하면은 안 됩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선은 91달러 선입니다. 애플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가져가야 됩니다. 현금. 전부 다 몰빵 투자하면 안 돼요. 조급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황이 있으면 호황이 있고 호황이 있으면 공황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계속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투자는 평생 하는 것. 투자 전략을 실행하기로 했으면 손실과 수익에 좀 둔감해져야 되고 계속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본질,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믿는다면은 가격이 낮을 때일수록 롱 포지션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황 시기에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하다가는 계좌가 녹으니 거꾸로 오히려 가격에 맞춰서 떨어지면은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다 보면은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공황 탈출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전액 투자하면 안 됩니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버티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4D라고 이제 다른 책에 나왔는데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말씀이 성공하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4가지가 필요한데 돈, 그리고 신념, 인내, 운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 돈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안 써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라.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급하게 신용으로 끌어온 돈이나 한 달 빌린 돈, 2달 빌린 돈으로는 절대 공황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 5년 이상 안 써도 되는 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런 장기 투자에 대한 신념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공황 탈출 신호가 오는 게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운빨이 따라야겠죠. 자기가 고른 전략이 어떻게 시장에 잘 맞아 떨어질 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나스닥이 매우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를 파시고 다시 산다는 마음으로 파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금 비중 50대 50 구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팔아버리고 다시는 주식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화 시대에서 가장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보다 어쩌면 주식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다면 분명 훌륭한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충분한 유동성 하에서 행운을 기다려 보시죠. 항상 이렇게 악재만 있진 않겠죠. 호재도 있고 호황도 오는 게 또 시장이니까 이렇게 악재가 왔다고 시장하고 절교하지 마시고 계속 좀 사귀면서 시장을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